네,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일 알바생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다행히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요. 오늘 삼성전자의 6만 전자 회복으로 우리 시장 낙폭 줄여가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1일 알바하러 오셨는데 삼성전자를 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오늘 오전장에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부진을 탈피를 하고 6만 전자를 이제 회복을 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좀 강하게 반등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충실해야. 제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학창 시절에 제가 공부 좀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학원 다니거나 과외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과서에 충실했거든요. 교과서에 충실하면 성적이 좀 잘 나와요. 또 누군가는 또 되게 재수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장이 어려울 때 우리가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온갖 좀 테마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제 이슈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 이제 수혜주들이 단기 테마로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부각이 좀 됐었는데 오늘 미국장 보면 이제 트럼프 미디어 주가가 20%가 넘게 이제 급락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전체적으로는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들이 조금 약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선이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이제 테마성 종목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이제 욕구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발을 깊게 들여놓는 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우리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11월 되면 또 시장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어요. 대선 끝나고 나면 뭐 국채금리 또 하락이 좀 진행될 수도 있고 11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 25bp는 또 이번에도 인하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국채금리 하락과 함께 시장의 수급 심리가 살아났을 때 오늘처럼 반도체, 그다음 또 하루 이틀 있다가 제약바이오, 그리고 또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를 하면서 시장을 좀 들어올리는 흐름이 분명히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좀 해드렸어요. 투자 전략을 이제 좀 설명드릴 때 어차피 미국장은 여러 뭐 단기적인 노이즈들이 좀 부각되면서 조정을 좀 받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의 시장에서 좀 강하게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뭐 예견됐던 거의 대부분의 악재들이 이미 좀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였고 오늘 미국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회계 이슈로 30% 넘게 이제 급락했는데 그 그냥 개별 이슈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 우리 시장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게 결국은 또 미국장에서는 악재가 나왔던 반도체 업종이잖아요. 이렇게 주도 섹터 종목들에 대한 이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 결국 시장 상황이 좀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에 충실해야 향후에 이제 시장이 좋아졌을 때 그때 수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변동성 장세에 좀 휩쓸려서 주변에 있는 종목들 또 혹은 너무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많이 채워 넣으셨을 경우에는 정작 시장이 살아나서 진짜 수익을 내야 될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물려있는 종목들 때문에 반도체도 저가 매수 기회 다 놓치고 제약바이오도 지금 저는 충분히 눌림목 조정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좀 혼탁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일수록 기본에 좀 충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교과서에 충실해야 성적이 좀 잘 나오는 것처럼 기본에 충실해야 주식 투자도 좀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오늘 김영민의 시장 직설로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마지막 거래일 교과서에 충실해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10월 마무리하면서 수급은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을지 수급 특징주 바로 들어볼게요.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이 종목이에요. 뭐 방금 전에 노광 매니저님도 자세하게 좀 반도체 설명을 좀 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그냥 테크윙 소부장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오전장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이제 컨퍼런스 콜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시는 게 아니 실적이 뭐 예상치보다 못 나왔는데도 왜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이 들어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이제 주식시장은 재료들이 좀 선반영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가 이미 잠정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예상치에 못 미치는 영업이익이 좀 나왔다라는 건 이미 예고된 악재고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향후에 HBM 시장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얘기를 했다는 거죠. 딱 어떤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뚫었냐면 HBM3E 8단과 12단 공이
양산과 판매가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를 딱 했거든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삼성전자 주가가 바로 6만 원을 좀 뚫어내면서 시세가 이제 분출이 좀 됐고, 그러면서 테크밍을 포함한 반도체 이제 소부장 종목들의 강한 시세가 이제 좀 연출이 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향후 그래도 그나마 좀 HBM 시장에 대한 좀 긍정적인 전망들을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그게 도화선이 되면서 오늘 오전장 소부장 종목들의 이제 시세를 견인했다. 요게 오늘 가장 좀 큰 특징적인 이제 오전장 수급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후장 이제 수급 특징주는 에코프로 BM으로 제가 좀 선정을 좀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시장보다는 저는 오늘 이제 장이 끝날 무렵에 에코프로 BM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역시 삼성전자랑 마찬가지로 이미 에코프로 BM도 어닝 쇼크가 나온다라는 게 어느 정도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에코프로 BM도 최악은 이제 지나지 않았을까. 4분기가 되면서 수주도 조금씩 늘어나고 뭐 테슬라도 지금 판매량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얘기하는 것처럼 내년이 되면 전기차 캐즘을 이제 극복하고 양극재 기업들 실적도 이제 바닥을 통과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실적이 안 나온 게 악재가 되는 것보다는 이제 악재를 좀 털어내고 삼성전자처럼 주가 이제 반등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보면 점심시간 이후에 에코프로 BM이 하락권에 있다가 지금 플러스 전환했잖아요. 2% 상승하고 있거든요. 오늘 삼성전자 이제 흐름이 오후장에 에코프로 BM도 그대로 저는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에코프로 BM을 포함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의 이제 방향성을 결정할 때는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시가총이 워낙 좀 크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 종목들도 이제 실적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 좀 강하지만 오후장에는 오히려 에코프로 BM을 포함한 또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실적 부진을 털어내고 반등을 할 수 있을지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등이 기대되는 에코프로 BM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10월 24일에 편입했던 에이징랜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수익률이 44%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 장 초반에도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어제도 이 종목을 딱 리뷰를 해드리면서 차트를 열어드리고 지금도 매수 기회다. 어제 제가 이제 리뷰를 해드리는 시간에 에이징랜드가 한 2,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눌림목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요 눌림목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정고점을 이제 넘어갈 때 강한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에이징랜드가 장 초반에 또 이렇게 18%가 넘는 급등세가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도 어제 종가에 에이징랜드를 매수를 해가지고 하루 만에 바로 지금 17% 급등할 때 절반 정도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꿈틀꿈틀대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특히 삼성전자까지 호재성 이제 컨퍼런스 콜을 이제 해주면서 향후에 HBM을 포함한 이 반도체 소부장 섹터의 이제 반등을 에이징랜드가 지금 주도하고 있다. 디자인하우스 기업 중에서는 에이징랜드만 올라가고 있다가 오늘 후발주로 지금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게 AD 테크놀로지. 삼성전자의 거의 대표적인 이제 디자인하우스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AD 테크놀로지도 오늘 20%가 넘는 이제 급반등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그동안에 이제 레거시 디램에 대한 이제 수요 둔화, 요 실적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 3분기 내내 이제 반영을 좀 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는 연말에 반도체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랠리를 펼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을 뭐 에이징랜드라든지 AD 테크놀로지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뭐 테크윙이라든지 이런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다가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주요 내용들을 지금 다 올려드렸어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8단과 12단 공이 양산과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8단과 12단 양산에 대한 명확한 뷰를 지금 오피셜로 제시를 좀 한 거기 때문에, 물론 고객사가 이게 이제 엔비디아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또 AMD를 얘기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추정컨대 뭐 12단을 만약에 지금 진짜로 양산하고 판매를 시작했다면 AMD 쪽에 이제 공급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단은 확실히 지금 엔비디아 쪽에 공급이 H100을 중심으로 공급이 들어갔다라고 지금 확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삼성
삼성전자가 내년 하반기에는 HBM4까지 이제 양산 개발이 끝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 삼성전자도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 이제 외형이 커지는 거잖아요. HBM 시장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외형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낙수 효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소부장 종목들이 대내외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 이제 견인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뭐 SK 하이닉스, TSMC 그 공급망 안에 들어가 있는 소부장 수혜주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종목 주목 계속해서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리뷰 종목도 만나볼게요. 10월 29일에 편입했던 메디온 4%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 네.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전략 이 써주실까요? 종목은 제가 오늘 리뷰 종목으로 준비를 해온 이유가 이제 반도체가 가니까 이제 또 제약바이오는 못 가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이 메디온도 제가 이틀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어제 양봉 만들면서 가격 유지가 좀 되고 오늘도 전체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약합니다만 메디온은 지금 3, 4% 정도 단기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 대장주 역할을 했던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 ABL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는 이유가 이 종목들이 뭐 나빠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보진 않아요. 시장에 이제 순환매, 특히 또 결정적으로 미국의 국채금리가 4.4%까지 지금 상승을 하다 보니까 국채금리 상승에 가장 좀 악재를 맞는 업종이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성장 섹터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좀 끝단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국채금리 상승이 단기적인 이제 악재로 부각이 되면서 요 악재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의 빌미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한 2주 동안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그간에 이제 아주 강한 상승이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대장주들을 중심으로 기계적인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그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오늘 뭐 젠백스도 아주 강하게 반등이 들어있고 메지온, 뭐 에클론 이런 자잘한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이미 시작되고 있고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유한양행이라든지 알테오젠, 리가캠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양봉을 좀 만들기 시작하면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충분히 다시 이제 상승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일단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국채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시 4% 아래로 국채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 엉뚱한 종목들을 많이 사놓고 있으면 정작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일 때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반도체 종목들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막상 15%, 20%씩 막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쉽게 따라붙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의 이런 순환매를 어느 정도는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종목들을 포지션을 좀 잡아놔야만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움직일 때 그때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수급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저는 오히려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좀 조정을 통해서 준비를 좀 해놔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메디온뿐만 아니라 특히 제약바이오 대장주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 ABL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계속 좀 주목을 하시면서 단기 저점이 이제 만들어지는 구간에 저가 매수로 또 들어가 놓으면 11월 달에 또 큰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다음 주로 성큼 다가온 대선이죠. 제약바이오주도 놓치지 말고 흐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 원샷 스페셜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반도체 단이 굉장히 강하게 그렇죠. 움직이는데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웬만하면 제가 테크잉도 지난주에 이제 소개해드려서 벌써 지금 10몇 프로 수익 중이고 에이징랜드는 뭐 소개해드리자마자 한 2, 3일 만에 뭐 40%가 넘는 이제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고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 오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좀 힌트를 좀 얻어서 이런 종목들도 이제 좀 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는 종목을 하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37,300원 현재가로 유진테크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올해 상반기 이후로 단 한 번도 좀 드라마틱한 상승세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유진테크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반도체 전공정에 특히 증착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은
갑자기 이제 디램, 이제 레거시 디램의 수요 둔화 우려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니까 일단 바로 직관적인 생각이 좀 드는 게 레거시 디램 수요 둔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주저하게 되면 결국에는 전공정 기업들 실적이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우려들이 주가의 이제 발목을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유진테크도 지난 5월 이후에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였어요.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뭐 분할과 관련된 이제 이슈들도 있었고요. 뭐 여러 노이저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이제 부러졌다가 주성 엔지니어링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틀 전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14% 정도 아주 강하게 급등이 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분할과 관련된 계획을 철회한다라는 이제 공시까지 같이 나왔거든요. 분할을 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속상한 게 뭐냐면 물론 분할을 통해서 이제 기업 가치가 좀 희석된다 그런 이슈들도 좀 있습니다만 분할을 하는 과정 동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랬잖아요. 분할을 하는 과정 동안에 거래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금이 좀 묶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뜻 이제 매수하기가 좀 애매한 이런 상황이 좀 되는데 분할 계획을 이제 철회를 했고 3분기 실적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미리 실적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증착 장비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튀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유진테크도 3분기 때 일단 실적 발표를 할 건데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특히 이제 유진테크는 이 디램 공정 전환, 원비 공정으로 이제 전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줄이고 있는 건 분명해요. 특히 레거시 디램 쪽은 분명히 설비 투자를 좀 줄이고 있는데 그래도 이 디램 미세화 공정의 원비 공정, 공정 전환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진행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진테크는 지금 3분기 때 매출액 한 810억 원, 영업이익도 한 127억 원 정도 견조한 실적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 정도로 방어가 좀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너무 심하게 지금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이후에 주요 반도체 기업들, 특히 후공정 기업들과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전공정 기업들 중에서 유진테크와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지금 시점부터 다시 한번 또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가격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접근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은 기술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낙폭 가대 구간을 이제 공략한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목표가는 41,000원, 손절가는 32,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진테크 목표가 4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연결된 종목인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꼭 체크해 보시고요. 그럼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는 뭐 반도체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은 당연히 저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차례가 온다라고 보고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 아까 제가 대장주 언급 드릴 때 이 종목만 빼놓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빼놓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107,400원 현재가로 보로노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워낙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한양행, 뭐 정말 올해 화끈하게 상승을 좀 했잖아요.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시세를 주도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한양행,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부각이 좀 됐었는데 보로노이도 지금 하반기 6월 이후에 상승폭으로 따지면 가장 좀 돋보이는 이제 상승 흐름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로노이가 개발하고 있는 이 비소세포 폐암 표적 치료제 특히 오릭파마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한 이 오릭 114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지금처럼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력에 비해서 효능도 굉장히 좀 빠르게 약물 효과가 이제 확인이 좀 되고 있고 반면에 또 부작용 특히 이제 이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좀 극복이 좀 돼야 되는데 이 오릭 114 같은 경우에는 그 부작용도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유한양행의 렉나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또 상업화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후보 물질 중에 하나가 오릭 114, 오릭 파마 쪽으로 이미 기술 이전을 해서 임상의 이제 단계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26일 날은 또 미국의 암비아 테라피틱스라고 하는 기업하고 33억 원 규모 이제 기술 이전 옵션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됐어요. 물론 기술 이전 옵션 계약은 대규모 기술 이전과는 확실히 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에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이 좀 됐을 때 우선권을 이제 부여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금액이 아니라 저는 보로노이가 개발하고 있는 이 후보 물질들이 많은 빅파마와 바이오테크 기업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기술 이전,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여지면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가장 좀 각광을 받는 게 결국 신약 개발
모멘텀이잖아요. 그 신약 개발 모멘텀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보로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가격 전략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보로노이도 12만 원 목전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조정과 함께 한 2주 정도 이렇게 이제 가격 조정이 진행이 좀 됐어요. 오늘 보시면 제법 강하게 10만 원짜리를 한 3, 4일 동안에 딱 지지를 받으면서 양봉을 지금 뽑아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5일선 추세가 딱 회복되고 나면 다시 한번 이제 정고점을 좀 뚫어낼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일단 1차 목표가는 가볍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12만 원 정도 이제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9만 원 정도 이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반등도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내가 다른 종목을 들고 있거나 혹은 살려고 하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너무 강하게 올라버려서 사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해서 미리 좀 준비한다는 전략으로 보로노이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로노이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흐름 좋았던 반도체단 그리고 앞으로가 기대되는 제약바이오주까지 꼭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투자해놓은 시간에도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매니저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